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레이오프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살아내는데 같은 양의 어떤 자극이 있는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소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안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불안이 없다는 게 아니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불안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럼 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달리 불안을 견뎌내는 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분의 원 경험 속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 것인가? 지금 이렇게 큰 불안을 겪는 경험을 다른 분들이 겪는 것과 달리 심한 불안을 겪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얘기를 조금만 이 책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공포증과 강박신경증에서의 불안을 계속 탐구하면서 프로이드는 불안의 근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데 프로이드는 불안이 분리와 상실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반응에 기인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거세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 위험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때까지는 공포증에서 동물과 관련된 불안은 거세 위협에 직면한 자아의 정동적 반응으로 강박신경증에서의 불안은 자아에 대한 초자아의 징벌적 태도에서 생긴다고 생각해왔다 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공포증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불안 자체가 거세 위협에 직면한 자아의 정동적 반응이라고 거세 불안하고 관련 받고 그리고 강박신경증에서도 자아에 대한 초자아의 징벌적 태도에 생긴다고. 초자아 자체는 어떤 것이에요? 초자아는 부모 대상을 내면화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런 불안은 모두가 거세 불안이라고 봤던 얘기예요. 그런데 1926년에 프로이드는 거세에 대한 공포로부터 대상과의 분리와 대상 상실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위험 상황으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 매일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프로이드가 본 상실은 우리는 매일 신체로부터 배설물이 분리되는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을 눕는 것 자체도 분리라고 보는 거죠. 아이들에게. 시원하고 좋은 게 무슨 분리야. 그거 빨리 분리시키고 안 하면 분리 안 하면 그럼 더 불안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서는 이제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음 창조하는 것이 그런 걸로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상징이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피너스이기도 해요. 상징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환상 속에서 똥을 눈다는 것이 강제로 똥을 눕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경험이고 자기 것이 잃어버리는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그 변을 누고 그거를 이제 내려보내잖아요. 예. 다 논다고 못하게 한다고. 그렇죠. 예. 그 자기 거가 그냥 그렇죠.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사실이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예, 예. 자기의 처음 창작물이고 또 자기 안에 있던 것인데 자기 거라고 자기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그게 무슨 어떤
더럽다는 그러니까 인식이 전혀 없을 더, 때 그래요. 그 인식이었고 이것이 아이에게서는 피너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변은 피너스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이를 상징하기도 해요. 차일드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놀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을 때는 그게 어떤 자기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자체가 하나의 분리되는 경험이죠. 아마 애들이 뭐 가리고 무슨 뭐 진로 이게 집어넣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프로이드가 봤던 거예요. 그리고 젖을 뗄 때 위닝 젖을 때 맞아. 익스피리언스 어머니의 젖가슴을 상실하는 경험이죠. 응.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트로마틱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멜라니 클라인이 이 젖을 떼는 것에 대해서 오는 경험에 대해 또 자세하게 논문들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일반적인 분리와 상실의 우리를 준비시킨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아이들이 거세 불안, 뭐 성적인 뭐 이런 거 외에도 불안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이빨 날 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지금 그 외에 젖뛰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기에 다루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그래서 어떠면 유아의 신체적인 고통과 심리적 고통 간의 구별을 좀 해요. 거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대상의 상실과 관련된 불안, 대상을 잃어버린 상실은 건 자동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상 상실의 공포와 관련된 불안, 대상을 상실하는 것에 오는 불안하고 대상을 잃어버리지도 못하는 공포와 관련된 불안, 이건 심리적이고 신호적인 불안이라고 봤어요.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은 대상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대상은 결국은 나중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실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사랑의 상실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사랑의 상실이죠. 내가 보면 그게 핵심인 거 아닌가. 352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신경증 환자와 정상인의 구별을 프로이드가 한 건 이 얘기까지만 조금 하죠. 그게 아주 재밌는데, 발달 과정에서의 불안의 어떤 결정인자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 홀로 남겨지거나 낯선 사람의 존재 등과 같은 것은 점차 발달 과정에서 감소되게 되는데, 어떤 불안들은 아마도 수정된 형태로 평생 동안 지속되는데 거세 불안이나 초자화와 관련된 불안 같은 것들은 평생 지속된다고 봐요. 이런 경우 신경증 환자들은 문제의 위험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강렬하게 마치 이전의 위험 상황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에서 정상인들과 다르다. 더구나 성인이 된다고 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것으로 입증된 원래 외상적 상황이 되돌아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각 개인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넘는 경우 정신기구가 제거해야 할 자극의양을 처리하는 기능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경증 환자와 정상인은 어떤 면에서 이 프로이드 설명에 의하면 어떤 정도의 차이일 수 있다는 불안에 그 정도의 차라고 질적인 차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처리 방식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강렬하게 어린 시절처럼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유아적에 느꼈던 그 정서가 그냥 그대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경우는 그 불안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 불안이 있지만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갖는 불안으로 느끼는 경우죠. 신호불안 정도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일반적인 사람은 불안하면 그 불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자기가 방어를 하면서
아니면 그걸 소화하거나 컨테인하거나 필요한 경우는 방어를 해야죠. 이런 경우는 자기가 혼자 힘들면 친구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약을 먹는다든가. 그렇죠. 약을 먹는다거나 이러면 자기가 이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게 식인기 환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나는 평생 이 불안에서 못 벗어날 거야. 아이들이 압도되는 어떤 불안들이 있죠.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불안으로 계속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아주 증상에서 내가 못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불안이 오더라도 불안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게 그 불안은 실효불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불안한 상황,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면은 그게 세퍼레이션일 수도 있고 어떤 면은 거세 불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랑을 잃어버린 경험, 대상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상실하는 경험 아직 사랑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누구하고 있다가 그 대상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경험 대상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이 변절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 버렸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경험 결국은 대상을 잃어버린 경험이겠죠. 그래서 대상을 잃어버린 게 사랑을 잃어버린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 아니면 초자로부터 혹독하게 처벌을 받았던 경험 그래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불안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 내 안에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어떤 욕동이네 그러니까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올라올 것 같으면 과거에 이런 욕동이 있었을 때 내가 경험했던 어떤 트라우마틱한 것 어떤 찰스 브레너는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카타스트로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삶에서의 아주 재난 상황들. 이 카타스트로피를 보통 아까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대상의 상실, 사랑의 상실, 그리고 거세된 경험, 또 하나는 초자아로부터의 심하게 처벌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되면서 이게 불안을 가져온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나가 이 불안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불안은 생겨나는데 그 불안을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 불안이 하나도 없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이론에서도 이제 큰 차이가 나요. 현대 갈등이라는 모던 컴플릿 티어리를 주장하는 찰스 브레너가 주장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불안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안에 갈등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는 이 삶 자체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을 가져오고 그 갈등 속에서 불안은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불안이나 갈등을 근본적으로 다 없애겠다고 하는 야망을 가지면 우리가 평생 신경질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이 항상 있는데 그 양이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내가 소화해낼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컨테인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 내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런 불안이 불안이 있을 때 그거 방어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10만 쓰고 90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90의 에너지를 방어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불안을 깡그리 없도록 하는 방어에다가 온갖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남은 10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찰스 브레너가 봤던 건 불안 이론이 어디에서 불안 이론 그 자체보다 이 불안이 있을 때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찰스 브레너는 불안과 우울을 구별을 했는데 불안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나 버린 사건에 대한 정서죠. 나는 어떠면은 아주 키가 작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나는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과거 같으면 나는 남성으로 태어났다. 아니면 여성으로 태어났다. 그거 자체가 나에게는 큰 핸디캡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우울을 가져오는 건데, 이 불안이나 우울을 적절한 정도, 그 불안이나 우울을 견뎌내면서 방어는 최소한의 방어를 하면서 자기의 욕동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방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어떤 많은 경우에 신경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타협형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고, 방어와 내 욕동 만족을 적절하게 타협해내라는 얘기죠. 갈등이 있어도, 이구하고 슈퍼 이구 간의 갈등이 있어도 어떤 타협을 하느냐죠. 적절한 타협을 함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래, 자기의 욕동을 만족시킨다고, 이고 사이칼리적인 개념으로 쓸 때는 자기 욕동을 만족시킨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이걸 캐롤라이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본인의 트루 셀프를 사는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펜시브하게 방어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방어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보람이 있는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불안 이론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